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콘텐츠와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삭션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발표나 구두 합의와 같은 모호한 외교 수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에 대해 미국이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정치적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인 외교적 실책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발표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따라 하고 있는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외교적 오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뒤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벼랑 끝 전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긴장을 조성하거나 모호성을 유지하여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깊이 우려하는 것을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등 이 전술을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과는 매우 다른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캔낙쇼 공식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적 발표나 구두 합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는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책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달리 한국은 노골적인 위협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본격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전술적 차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호함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왜 미국과 다른 성명을 발표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여론 관리, 농산물 완전 자유화나 수입금의 90%를 미국으로 와 같은 미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농민,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호 이익과 같은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용어로 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반발 회피, 한국 정부는 경제 회복, 외교 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반미 감정 고조 등 여러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버전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비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합의가 아직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한국은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전략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미국은 더 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표를 주도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국익에 더 부합하는 자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체면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서명 없는 구두 합의 그리고 전략적 발표라는 모호한 수사를 내세우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단기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기원해양 300년 전 고대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트럼프에게 경고합니다. 유수저보다 진시얼이 저 다시 보참.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미국이 선거용 외교 성과를 위해 서두른다면 정작 중요한 동맹의 신뢰, 공급망 안정, 동아시아 전략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당의 정치적 수사보다 중요한 건 긴 호흡의 전략적 균형입니다. 외교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와 신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하는 300년 전 고대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최근 관세 협상에서 국내 여론 통제와 정치적 부담 회피를 위해 모호한 용어 사용과 정보 공개 거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전략일까요? 아니면 단기적 생존을 위한 외교적 포장일까요? 공자는 아주 간결하게 경고합니다. 민구 심불이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 이 한 문장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없이 그 어떤 협상 성과도 정통성을 갖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만약 외교를 통해 얻는 성과가 진실이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 국제 신뢰도 추락, 경제적 불안정, 외교적 고립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후보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외교는 성과 쇼가 아니라 진실한 소통과 신뢰의 결과여야 합니다. 겉으로 부드럽고 협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의심과 계산뿐이라면 그 정권은 오히려 국가의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대 철학자 순자는 미국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수저보다 젠셔리저라실 부청 단기 정치 이익보다 동맹 신뢰와 구조를 지켜라. 동양의 고대 철학자 공자는 이재명 정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민우신 불이 국민과 세계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권도 오래가지 못한다.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 신뢰,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의 자세를 묻는 문제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말합니다. 신뢰 없이는 국가는 설 수 없고 서두르면 큰일을 그르친다. 여러분, 외교는 쇼가 아닙니다. 외교는 신뢰, 투명성, 지속 가능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